유리병 너머의 아침. 서울 도심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입니다. 통유리로 둘러싸인 면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침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밝지만 실내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갈라졌던 자리였습니다. 긴 테이블 맨 끝에 서윤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순을 훌쩍 넘겼지만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은 단정했고 손등에는 잔주름이 선명했습니다. 그 손은 서류철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십 명의 지원자 중 마지막 한 명을 직접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임원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첫 인상에서 이미 결론의 절반을 내렸습니다. 문 앞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정장은 잘 맞고 구두는 깨끗했습니다. 지나치게 꾸미지 않은 모습이 오히려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시선은 얼굴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빠르게 대조하듯 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윤정의 눈이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불쾌함도 반가움도 아닌 감정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지나간 바람이 다시 스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있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그런 태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나치게 자신 있는 지원자보다 이렇게 절제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쪽은 언제나 회장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름, 학력, 경력 모두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해외 경험도 충분하고 추천인도 탄탄했습니다. 이런 지원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마음이 이상하게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릅니다. 그녀는 펜을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이 낯선 감정이 무엇인지, 단순한 예감일지 아니면 오래 묻어두었던 무엇이 깨어나려는 신호인지 윤정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면접이 평소와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조금 더 무거워졌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펜 끝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행동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때 혹은 상대를 시험할 때 늘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주는 그 작은 소리에도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윤정은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를 선택했습니까? 아주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던졌을 질문이었습니다. 윤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을 가려왔습니다. 외운 답을 하는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눈빛이 흔들리는지를 봤습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윤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비된 멘트라면 바로 나왔을 텐데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성과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에서 배운 경영 기법과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던 조직 문화 등 그 안에서 느낀 한계가, 그리고 이 회사가 왜 달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말은 길지 않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 속에 섞인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기록, 사람, 시간. 그녀가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되뇌던 단어들이 민준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실이 윤정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과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짧고 신념 있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남기지 않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윤정은 펜을 멈추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가슴 어딘가가 살짝 눌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오래된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가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지원자들은 회장이 듣고 싶어 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민주는 마치 답을 알고 있다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의 과거를, 그녀가 살아온 방식을 설명하듯 말이죠. 윤정은 시선을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정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 안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질문은 부드럽지만 의도는 깊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쉽게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앞에 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윤정의 가슴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문 하나가 삐걱이며 마음의 소리를 열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을 애써 밀어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모른 척해야 한다고. 면접실 안에는 다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아까보다 더 깊었습니다. 윤정은 알지 못한 채 이미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단순한 면접 질문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일부러 시계를 한번 보았습니다. 면접 시간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몸짓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마지막 대답이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기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본 적. 그 말은 설명 없이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고 민준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전체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눈매, 입을 다무는 습관, 질문을 들을 때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버릇까지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윤정에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실패 경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시죠. 윤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질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큰 실패라기보다는 반복된 좌절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던 성적. 잘해도 그 정도면 괜찮다는 평가만 들었던 기억. 누군가 확신을 가지고 등을 밀어준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윤정은 그 담담함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처를 과장하지도
불행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처럼 말할 뿐이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누구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스스로를 증명해야만 했던 날들, 실패보다 외로움이 더 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네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위로도 칭찬도 아닌 중립적인 음성으로 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기대를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 말에 윤정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기대하지 말자고. 그러면 실망도 없다고. 그 결심은 그녀를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펜을 굴리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민주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사람도 관계도 결정도요. 그 한 단어가 면접실에 남았습니다. 윤정의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었습니다. 지속성. 그녀가 평생 지키지 못했다고 느끼는 단어였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그 단어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윤정은 애써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의 관심은 안 된다고. 면접은 평가의 자리라고. 감정이 개입될 이유는 없다고. 하지만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면접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민주는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눈빛에서 이상하게도 자신을 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그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벽 밖으로 햇빛이 조금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자가 곧 두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잇는 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서윤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질문을 이어가려다 말고 자연스럽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면접을 오래 해온 사람답게 아주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서류 맨 아래 가족관계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거의 보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경력과 능력이 전부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선이 그 줄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붙잡아 놓은 것처럼요. 윤정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추었습니다. 부강도현. 순간 면접실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에어컨의 미세한 소음도 바깥에서 들리던 자동차 소리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윤정의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 오래전의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윤정은 그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잘못 본 건 아닌지 확인하듯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탁 하고 가벼운 소리가 테이블 위에 울렸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굳어있고 창백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천천히 숨을 고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지만 심장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방, 낡은 책상, 그리고 그 남자의 웃음.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미래를 믿던 눈빛, 세상이 전부 반대해도 함께 가겠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 한 줄의 이름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눈매가, 입가가 말을 멈출 때의 버릇들 말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요동쳤습니다. 윤정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강도연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윤정의 가슴을 깊게 찔렸습니다. 수십 년을 붙잡고 살아온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글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자리가 두렵다고 느껴졌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민주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나 이미 운명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정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면접은 질문의 자리가 아니라 기억과 진실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요. 서윤정 회장은 서류를 덮은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면접실 안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시간으로 흘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늘 도망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눈을 뜨자 민준의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정중하게 앉아 있는 그 모습 위로 전혀 다른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래전 낡은 계단을 올라가던 젊은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숨이 차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정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족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그 남자는 부족했고 그녀는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회사를 잇느냐, 사랑을 지키느냐. 그 질문 앞에서 윤정은 침묵했고 침묵은 이별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아이의 존재는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용기보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해 들은 말 한마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졌다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버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다시 꺼낼 필요는 없다고. 그러나 마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타난 이상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은 민준을 바라보며 질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면접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물음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젓습니다. 사진 한 장과 이름뿐입니다. 그 대답이 윤정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사진 한 장, 이름 하나. 그것이 자신이 남긴 전부라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질문과 대답 사이의 공백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눌러앉은 무게였습니다. 윤정은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자신의 인생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의 눈빛이 처음보다 부드러워졌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민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말입니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일인 것인지를. 그 질문은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장면을 향해 시간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의자에 등을 깊게 붙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고 숨의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수많은 협상과 위기를 넘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자리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민준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얼굴을 직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바라보자니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내렸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끝을 부드럽게 낮추었습니다. 면접 질문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보려는 물음에 가까웠습니다. 민주는 이 질문이 낯설다는 듯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곧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 윤정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 여자. 그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졌습니다. 자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를 조용히 찔렀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없었겠군요.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네라고 짧은 답변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셨거든요. 윤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서로를 감싸쥐었습니다. 묻지 않는 선택, 말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윤정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묻고 싶어졌습니다. 태어난 날, 병원,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러나 그 질문들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마주하기에는 자신이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겠네요. 윤정은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윤정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자랑스럽다는 말. 그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마음은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질문들이 더 이상 면접의 범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이름과 날짜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실이 그 종이 위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에 답을 얻어야겠다고. 더 미룰수록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회가 커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러나 이미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묘한 변화가 두 사람의 삶을 서서히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질문을 더 이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자신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면접이라는 틀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감정이 먼저 넘쳐버릴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선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윤정은 시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면접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면접이 끝났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등을 조금 더 세우고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렸습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결과는 절차에 따라 안내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접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귀에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평소 수없이 들었던 인사인데도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처럼 말입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히 인사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보다 훨씬 천천히 보았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문손잡이를 잡는 손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면접실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윤정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하루의 한 장면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던 자리가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늘 감정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통제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누를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수많은 지원자 중 하나였던 파일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름 하나가 가족관계란의 한 줄이 이 서류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꿔놓았습니다. 윤정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선영 실장 잠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문을 여는 신호였습니다. 윤정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의 움직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흐름 속에서 윤정의 시간만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멈춤이 곧 진실을 향한 다음 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윤정 회장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면접실을 채우던 기척이 완전히 사라지고 공간은 텅 빈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생각을 더 크게 울리게 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김선영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윤정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긴 사람입니다. 회장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표정만으로 상황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윤정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윤정은 서류철을 손으로 가볍게 밀어 비서 쪽으로 돌렸습니다. 말없이 한 줄을 가리키자 김선영은 고개를 숙여 그 부분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 이름 기억나시죠? 윤정이 말했습니다. 낮고 짧은 말이었습니다. 김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정은 그 사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윤정은 덧붙였습니다. 출생 기록부터 가능한 전부 알아봐 주세요. 명령은 간결하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김선영은 느꼈습니다. 이 부탁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는 것을요. 윤정의 눈빛에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김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정확해야 해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배운 규칙이었습니다. 윤정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을 절반쯤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선영은 서류를 챙겨 조용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윤정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니 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낯설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확인의 과정이 끝나면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회장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말입니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이 될 것임을 윤정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선영 비서실장은 조용한 자료실 안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과는 다른 공기입니다. 형광등 아래 회색 철제 서가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회사의 과거뿐 아니라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해 온 기록들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문서들이었죠. 김선영은 장갑을 끼고 오래된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병원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만으로도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산 기록, 보호자 공란, 담당 의사 이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록들은 서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날짜와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김선영은 노트를 꺼내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병원명, 출생시각, 아이의 성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한 줄. 산모 요청에 따른 인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과 누군가의 침묵을요. 서류를 덮은 김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기록들이 의미하는 바를 모를 만큼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은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조각만으로는 전체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연결음 끝에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영은 차분하게 신분을 밝히고 기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결국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선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회장의 마음은 더 조급해질 것입니다. 그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만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김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오늘의 면접은 우연이 아닌 것을요. 수십 년을 돌아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닿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상자를 닫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은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자료실에 불을 끄고 나오는 길, 김선영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맞닿은 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김선영 비서실장은 회장실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종이 몇 장일 뿐인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노크를 하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듯이요. 들어오세요. 서윤정 회장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선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긴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윤정은 책상 앞이 아니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김선영은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이 회장실 안에는 숨소리만 오갔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아주 조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물건을 다루듯이 말입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윤정의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날짜, 병원명, 출생시각.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했습니다. 김선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출산 기록과 입양 인계 기록이 일치합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호자 공란 산모 요청. 그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던 날, 대신 선택당했던 순간을 말입니다. 강민준 씨의 출생 기록과 모두 맞습니다. 김선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아이가 맞습니다. 그 말이 회장실 안에 울렸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지만 윤정의 가슴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덮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숨을 이제야 놓아버린 사람처럼요. 윤정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눈은 붉어져 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한마디입니다. 김선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위로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는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윤정은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이 적힌 줄을 손끝으로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는 서류 속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천천히 아파왔습니다. 후회와 안도, 두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정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셨습니다. 만나야죠.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다시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질문 자체는 평범했는데 회장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에 서류를 덮던 손, 잠시 멈췄던 호흡.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면접 결과에 대한 불안이라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번호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민주님, 회장님께서 개인 면담을 요청하십니다. 짧은 안내였습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인 면담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임원급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앞,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직원의 표정도, 문 앞의 공기도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책상이 아니라 소파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보다는 사적인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앉으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이전 면접 때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테이블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류도 펜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민준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른 후 윤정은 민준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매, 이마, 입술의 선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닮았다는 생각이 더 또렷했습니다. 부정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말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윤정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데까지 그녀는 수십 년을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윤정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감정이 공기 속에 맺혔습니다. 윤정은 아직 핵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조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이 윤정의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동시에 한 줄기 숨을 틔워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두 사람 모두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빛이 서서히 기울어 갔습니다. 낮과 밤의 경계처럼 이 자리도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오랫동안 미뤄졌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채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장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눈빛은 차분하지만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내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한 호흡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면접 때처럼 거리감 있는 호칭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을. 윤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윤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듯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연이라는 분과 저는 오래전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선택, 가족의 반대, 끝내 지키지 못한 사랑. 문장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보다 사실 위주로 말했습니다. 감정을 덜어내려 애쓰지만 목소리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간에 떨어집니다. 민준의 숨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민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확인했습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는 것을요. 민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윤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이 진실은 다시 닫혀버릴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준 씨. 윤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입니다. 회장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믿기지 않는 말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입니다. 윤정은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민준 쪽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입니다. 민준은 봉투를 보지만 바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을 여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직감한 사람처럼요.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이 건넨 진실이
이 사람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믿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윤정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어둠이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처럼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인생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실이 민준의 마음속에서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그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하나가 완전히 열렸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바라보고 있지만 시선은 그 위에 닿아 있지 않은 것처럼 흐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느 하나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설명도 어떤 사과도 민준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윤정은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법은 그녀가 평생 배워온 일 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거운 기다림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준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런 후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어질 문장이 무엇인지 민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은 다시 입술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서류 봉투로 향했습니다. 손끝이 봉투에 닿았다가 멈추었습니다. 떼어내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열어보면 모든 것이 바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한 장씩 서류를 꺼냈습니다. 날짜와 이름, 병원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출생시각, 보호자 공란, 낯설지 않은 이름. 그의 손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윤정은 저 떨림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뿌리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수없이 사과를 했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한 사과를 마음속에서 되풀이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게 담은 입술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지금 뭘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위로도 설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윤정은 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에게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곁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불빛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도시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 방 안의 침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가 서로를 밀어내며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잃어버렸던 세월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화해도 용서도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앞으로 무엇을 바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침묵이 진실을 가리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결정을 요구하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윤정 회장은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는 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있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씨. 윤정의 부르는 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혼란이 남아있는 듯 하지만 아까보다는 차분해 보였습니다. 윤정은 그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정은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윤정의 말을 들은 민주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결심한 듯 민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길을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정은 그 물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윤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윤정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회장이라는 무거운 이름을 잠시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회사 일과 이 일은 분리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당신의 삶을 흔들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걸 윤정의 표정에서 느꼈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떨리는 듯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붙잡지도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은 말 한마디 남겼습니다. 다만 문은 열어두겠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반응만으로도 윤정의 마음의 불안이 조금 사라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 만남의 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흐르지만 이번 침묵은 이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선택을 기다리는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를 할지 말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잊지 않겠습니다. 윤정은 민준의 말에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말입니다. 민준이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정의 마음에는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끝이 아니라 여백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끝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창밖의 불빛이 잔잔하게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이제는 나의 선택이란 것을. 그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회장실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힌 뒤 서윤정 회장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아있던 사람의 온기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기척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숨을 천천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은 도시가 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지만 이상하게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읽고 또 읽은 이름이었습니다. 강민준. 이제는 서류 속 이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 또렷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더 이상 숨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러운 바람 같은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부르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그녀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가슴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는 듯 들렸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윤정의 삶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멈춰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와 준다면 그때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 회장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책임을 묻지 않는 이름, 늦었지만 도망치지 않는 이름을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백을 남겼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여백과 다가올 시간을 담아둘 여백을 말입니다. 그 여백 속에서 누군가는 스스로의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사이로 어둠이 부드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의 경계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분명한 한 단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히 남았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이름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늦게 불릴 그 이름이 가장 오래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